예, 오늘도 칼럼하다가 또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목이 좀 갈라지고. 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전 들어오기 전에 또 이렇게 그 가슴이 좀 철렁했습니다. 아니, 저 혈압 괜찮으세요? 혈압 낮추는 건강. 예. 혈압 낮추는 그렇죠. 오미자로 야, 예. 목 좀 축이겠습니다. 네, 혈압을 좀 낮추시는 게 어떠실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늘 저를 걱정해 주셔가지고. 근데 요즘 뭐 혈압 올라갈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뭐 지금 다시 이제 광우병 때가 네. 떠올라서요. 네. 이제 사실 후쿠시마와 관련돼서는 네. 이게 갑작스럽게 드러난 이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이슈는 소비가 되고 있었고 먹혀들지 않은 거 뻔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방류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요. 8월만 아니면 9월 초라는 거 알고 네. 있었고 방류하자마자 큰 어떤 그런 이 데미지, 그러니까 데미지라기보다는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광우병이랑 상대도 안 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말 파상 공세를 펼치더만요.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이 죽을 각오로 하고 뛰쳐들어서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조금 하다 말겠지. 뭐 이거 완전히 광우병이랑 상대가 안 되니까 네. 과학적인 게 다 드러나고 광우병이랑 상대가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 세계가 동참을 안 해요. 우리 그렇죠. 일이 아니잖아요. 예. 광우병은 한국과 미국의 FTA이지만 이건 지금 캐나다와 미국과 태평양 연안과 다 해당되는데 네. 다 우리를 그냥 쟤네 왜 저래? 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죠. 저 예. 후쿠시마 수산물을 지금 수입하지 아니한 나라만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예. 중국, 우리나라, 홍콩, 마카오. 홍콩, 마카오가 나라입니까? 다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예요. 수입하는 나라 유럽, 예. 대만, 예. 미국, 뭐 캐나다 다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뭐 수입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아이 참네 정말.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게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사실은 갖춰져 있잖아요. 유튜브 전부 다 지금 이거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네. 공중전도 지금 지상파도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뭐 이렇게 지난번 광우병처럼 못 뛰어듭니다. 그럼요. PD 수첩 막 뛰어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연예인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연예인들이요. 네.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뭐 청산가리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뭐 개념 무개념인데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그 연예인들이 다 뛰어들었는데 네. 지금 제가 세봤더니 3명밖에 안 돼요. 3명이요? 예, 그 예. 얘기부터 해주세요. 요 며칠 동안 3명밖에 안 됩니다. 저도 뭐 즐겨 들었던 노래예요. 뭐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우림이라는 그런 밴드의 김유나라는 그런 그 보컬이 있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나섰어요. 용감하게 나섰는데 집단에는 자기 딴에는 아주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SNS에 지옥이 열렸다 하면서 뭐 블레이드 러너 디스토피아를 그렸던 그런 영화죠. 네, 블레이드 러너가 열렸다. 뭐 방사능 비운운하면서 이제부터 지옥이다. 뭐 거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완전히 정말 뭐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게임 이즈 오버 끝나버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워낙에 일본 덕후예요. 일본 만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노래도 일본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표절했다 어쩌다 그렇지만 뭐 샘플링도 있으니까요. 일본 노래를 그냥 해서 부른 노래도 있고 남편과 똑같이 남편이랑 둘이서 치과의사인데 둘이서 그렇게 맨날 일본 만화 보고 히덕거리면서 근데 그걸 욕하고 싶잖아요. 일본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능 프로에서 이 둘을 자주 일본 여행을 보내요. 일본의 마니아들이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바로 찾아냈어요. 네티즌들이 2016년도에 뭐 예능 프로에서 원 나이트 스트립 푸드 파이터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오사카 가갖고 일본 회를 너무 맛있게 먹는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오이시 그러면서 그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 이 회를 먹는 장면을 바로 캡처를 했습니다. 2016년도 맛있다가 아니고 예. 오이시데스 하면서 주방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회를 맛있게 먹는 장면. 2016년도면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원자로가 파괴되잖아요. 네. 당시 이 처리수잖아요. 지금은. 근데 예. 당시는 원액 그대로. 그렇죠. 처리도 하지 않은. 처리하지도 않은 그게 다 쏟아졌습니다. 예. 쏟아지고서 다시 한 바퀴를 돌면 한 4, 5년 걸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4, 5년 걸린다고 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5년 후가 그렇게 걱정되면 2016년도에 오사카 가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드셨는지 네. 2016년이 아니라 2021년도인가도 둘이 가서 뭐 열심히 그 회를 먹는 장면들이 다 체크가 됐고요. 두 번째 무식한 그 대목 방사능 비 아니죠. 삼중수소는요, 이 오염 처리수는 바닷물 깊이 터널을 해갖고 조금씩 뿌려대는 거예요. 그게 비로 다시 올라간다는 건 방사능 비라는 건 방사능이 터지거나 했을 때 하늘로 올라가고 낙지. 다시 내려오는 걸 방사능 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것을 방류하는 것을 방사능 비라고 하는 이 무식함을 어떻게 할지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앞으로 이 회를 좋아하는 김윤아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뭐 5년간은 아무것도 못 먹죠. 5년 후에도 못 먹죠. 그다음에 방사능 비를 걱정하니까 채소도 못 먹을 거예요. 아마. 비는 다 방사능 비로 여길 거 아니에요. 오늘 비도 아마 방사능 비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사능 비로 인한 어떤 뭐 채소 이런 거 어떻게 먹죠? 큰일 났네. 큰일 났죠. 먹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는 네. 정말 개념 없는 그런 연예인들이 근데 영향력이 커요. 그렇죠. 영향력이 커. 네네. 이런 참. 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대처를 꼭 하지 않아도 네. 이게 지금 자정작용이라는 게 아주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아하, 정말. 아하, 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광우병 때 생각하시면 뭐 별의별 다 거의 막 뭐 정우성이니 뭐 별의별 연예인들이 다 뛰어들었잖아요. 한 번씩 다 했죠. 김규린이 뭐니. 그런데 그때는 언론들 제목이 극악했습니다. 김규리도 나서 이 광우병의 경고 이런 식의 제목들이 쫙 이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자 이제 그 지상파 아까 조중동이라는 종이신문 다 빼고 언론들의 제목들을 제가 딱 뽑아봤는데 주로 연예 매체들은 사실 좀 중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연예인들이 왜냐하면 네. 권력이니까 문화 권력이니까. 그래, 네. 근데 연예 매체들 오세니니 테나시아니 뭐 굉장히 유명한 연예 매체들이 있어요. 인터넷 매체들. 네. 인터넷 매체들이 제목 따는 방향이 이겁니다. 김윤아 글 올려 후폭풍. 후폭풍이 제목이구나. 후폭풍이에요. 후폭풍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비판의 댓글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네.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동참을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밖에 없어요. 니아, 뭐 장혁진, 뭐 잘 이름도 잘 모르겠는, 모르겠네. 뭐 배우하고 가수인데 이런 3사람 이외에 지금 아무도 SNS에서 글을 안 올리고 있다. 숨만 죽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고 박사님이 건의해 주세요. 오염 처리수 결과 보고를 코로나 때처럼 공중파 방송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보고할 수 있게요. 현수막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왜 모든 언론이 오늘 신규 확진자 몇 명, 뭐 중증 몇 명 이렇게 그 자막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부나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네. 기준치 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아예 방송에다가 띄워놓든지 네. 정기적으로 시간 정해서 발표하자. 네. 뭐 이 제안이시니까. 네. 네. 뭐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률성이 말이죠.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잘못되고 있다.
모든 운동이 잘못되고 있다. 기념공원 그거 지금 막을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건 맡겨져 그건 못해요. 제가 이미 보기에는 돈도 다 썼대요. 예예. 네.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해야 된다. 저 고성욱 TV에 제안합니다. 네. 지금 광주 내려가서요. 네. 그 정율성에 대해서 얼만큼 많은 기념물들이 있고 네. 뭐가 지금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어. 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허, 이미 이미 예.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네. 선거 때문에 제가 좀 진두지휘를 해야 돼서 저 광주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히딩크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제가 묵었어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는 어디 내려가면 꼭 새벽에 일어나서 좀 조깅도 하고 그 지역을 좀 골목을 돌거든요. 그 대선 후보들이 하는 건데? 네? 호텔 자고 조깅하는 거 대선 후보들이 하는 거. 대선 후보를 흉내를 좀 내봤죠, 제가. 그래서 나왔는데 히든크 호텔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정율성 탄생 그 비석이 있어요. 어허. 근데 저는 정율성이라는 사람을 그때 알았거든요. 어.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김산 같은 사람이 떠올랐어요. 왜? 아리랑에 김산. 뭐 에드가 스노우가 뭐 이렇게 표현했던. 그래서 아니 뭐 중국에 가서 중국의 어떤 뭐 항일 뭐 그런 거에 함께했던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때 그걸 처음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 광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동구가 지금 그 동구에 있어요. 히든크 호텔이. 그 탄생 시비가 있잖아요. 남구하고 싸워요. 남구가 아니다. 우리 쪽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생가를 만들려고 하고 이미 남구에는요. 네. 남구의 양림동입니다. 지금 이 정율성 노를 2009년도에 만들어요. 그래서 연안송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택동이 이 정율성을 끌어들인 노래예요. 이 중공군이 지금 막 국민당에 쫓겨갖고 연안에 좀 피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치부심하고 있는 차에 카페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 정율성이 그때 노래를 만들어 갖고 가수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연안송 뭐냐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혁명의 불길을 뭐 던질 거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모택동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네. 이 노래 너무 좋다. 해갖고 픽업을 해서 정율성을 이제 픽업을 하거든요. 네. 바로 그 연안송이 흘러나오고요. 조선인민해방군가가 흘러나오고 그 정율성 노예에 관련 기록물, 사진, 흉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구에만 이게 있나요? 아닙니다. 광주 천변에 서석교하고 학장교 사이에 이 정율성 노래길이 있어요. 이건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네. 센서로 딱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가 인민해방군가입니다. 인민해방군가 뭔지 아세요? 네. 저기 팔로군 해방군가인데 중국 인민해방군. 예, 중국 인민해방군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민지원군이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바로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소개할까요? 네, 좀 더 해주세요. 예,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화순군이 있습니다. 네, 화순군 능주면에 네. 바로 이 정율성이 초등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능주 초등학교에 네. 이 정율성과 관련해서 한 벽을 다 초상화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끔찍했습니다. 이 능주 초등학교 이 흉상도 있고 그 초상화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시아의 희망을 선사한 혁명가인 선생의 뜨거운 조국애와 열정적 예술론을 기리며 초등학생들한테 자, 첫 번째 아시아의 희망을 선사했대요. 이 정율성이요. 인민군과 함께 우리나라에 남한에 내려와서 침범을 그래요. 해갖고 예. 조선 해방군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 이 북조선에 이 북한에 네.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아시아에 희망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능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예. 그다음에 뜨거운 조국이에요. 뜨거운 조국에 이 사람이요. 정율성이 70년대에도 살아 있었는데 네. 70년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남조선 인민들은 해방되지 못했어. 유격전을 하러 남조선에 내려가야 돼. 1970년 남한이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조국에는 조국에는 하는 건 김일성주의네. 남침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예. 그게 버젓이
화순군 능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겁니다. 아하, 예. 그다음에 네, 화순군에 뭐가 있냐면 저 생가가 아니 생가가 아니라 고향집이란 걸 만들어 놨는데 네. 그 고향집에 뭐가 있냐면 김일성이 표창장을 준 표창장을 전시해 놔요. 김일성 표창장을. 예. 정일성한테 표창장 줬다고 49년도에 줬어요. 예.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사진이 있어요. 정일성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있는데 사진 설명이 뭔지 아세요? 항미 원조 시절에 남긴 소중한 사진. 중국 공산당 공식 입장인데.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예. 남침을 하면서 그걸 항미 원조. 항미 원조라고 하잖아요. 조선을 네. 도와주고 미국과 대항하게 만든다. 음. 그거를 지금 사진 설명에 항미 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고 써져 있는 게 버젓이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우선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아무리 광주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일부분인 광주에서 이런 그야말로 반국가적인 언동들이 대놓고 그것도 이 국민 세금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고 했을 텐데 벌어진 데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우선 제가 반성할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종원 실장님, 네네. 광주 사람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 정일성이의 노래가 여기저기서 막 흘러나오고 막 이런 거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댓글이라든지 네. 또는 광주 분들한테 나중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제가 보는데 부끄럽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정일성이 사실 중국에서 추앙받는 영웅이다 이렇게만 알았지 직접 남침을 해갖고 서울까지 내려와서 네. 한국 전쟁 때 뭐 4년인가요 활약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 네.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출신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리가 뭐 기념물을 만들면 관광을 많이 오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졌지 실제로 6.25 전쟁에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몰랐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네. 광주 분들이 나서야 그렇습니다. 돼요. 광주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에 시위했잖아요. 네. 바로 정일성로 있죠. 정일성로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기념공원 안 된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일성 사태를 계기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실장님, 네. 문재인 일파가 네.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뉴스 괴담으로 쓰러뜨리고 정권을 탈취했잖아요. 네. 그 탈취하는 과정에서 또 탈취한 직후에 보면 이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력 교체, 시대 교체, 역사 교체 이걸 해야 된다고 대놓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 문재인 정부 주사파 5년간 이것들이 진짜 정권 교체만 한 게 아니라 세력 교체를 위해서 우리 자유파를 전부 적폐로 몰아서 그냥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세력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 역사 교체를 이것들이 진짜로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이게 정일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 일환으로 뭐 홍범도 굳이 육사 교정에다가 그거 세우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역사 날조와 왜곡과 전환을 시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단건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고요. 네. 동구의 아까 히딩크 호텔 앞에 그 네. 탄생 탄생비 네. 언제 세워졌나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 9월에 세워집니다. 개막식도 있고요. 노무현 때 이때로부터 1년 후에 뭐가 성사되죠? 남북 판문점 회담이 성사됩니다. 2007년 바로 10월 달에 남북 회담이 있기 전에 빌드업이었다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은.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문재인이 바로 정유성한테 서운을 하려고 해요. 훈장을 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성을 시킨 거죠, 문재인이. 네. 이 탄생비는 노무현이 만들고. 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후쿠시마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북한이 후쿠시마 지금 창원 간첩한테 후쿠시마 책동 지령 네. 내린 거 있잖아요. 네. 왜 한미일, 특히 한일 관계를 끊어야만 한미일 협력, 안보 협력이 무너진다. 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무너져야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한반도의 어떤 지형이 이루어진다. 절대적으로 한일 관계는 끊고 그 다음에 고리 중국과 북한과 우리의 어떤 고리를 찾아내라. 가장 네. 적합한 인물이 정유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구야 그 강기정도 네. 한 발짝 딱 물러섰죠. 막 영웅시하다가 내가 영웅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영웅이라고 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냥 보자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중국 관광객 얘기를 계속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기록에 보면 광주에 관광객이 그나마 언제 왔느냐? 없어요. 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지금도 데이터가 있어요. 관광 그 데이터가 거의 80%가 제주도 가요. 그렇죠. 20%가 서울에 있어요. 광주에 안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월간조선 기자가 화순군에 있는 이 고향집에 가서 여기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그나마 제일 잘 돼 있어요. 돈도 많이 네. 드리고. 네. 근데 그 안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 못 봤고요. 공자 학원 사람들이 와요. 공자 학원 뭔지 아시잖아요. 예. 공장. 근데 보니까 그 교육청에서 네. 학생들을 견학 코스로 그걸 자꾸 쓴다 그래요. 예, 그쵸. 호남에서. 예. 그 중국 관광객이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의 희망을 선사한 혁명가 선생의 뜨거운 조국애라고 능주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광주 취재를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광주 취재를 좀 제대로 가서 진짜 호남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직접 듣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계단 가지고서 지금 수산물 이거 막 공포 퍼뜨리고 있는데 과연 호남 분들은 좀 다 수산물 끊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랬을 리가 없어요. 그 수산물 좋은 그 호남의 그 바닷가들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실제 그 후쿠시마 괴담이 호남에서 먹히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제가 광주 호남 해안가 일대 투어를 최대한 빨리 한번 일정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은데 히든코 호텔부터 해서 쭉 안내해 저요. 주시면. 저는 기꺼이 같이 가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 이재명이가 예. 김성태가 겁나긴 겁나나 봐. 조폭이라 불렀다가 막 지우고 다시 왜 이래요? 아니 정말 기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 김성태를 욕을 하는 그 글을 올렸다가 네. 28일 벌어진 일입니다. 네. 오후 1시 24분에 첫 글을 올리고 네. 오후 2시 2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수정을 안 했는데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예. 50분 동안 6차례나 수정을 했어요. 썼다 지우고. 근데 저도 이걸 보도로 보고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도한 게 채널 A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첫 글과 마지막 글만 안타깝게도 남아 있어요. 왜냐면 어. 썼다 지운데 그게 6차례라는 거는 인지를 했는데 그때마다 캡처를 안 받아 놓은 거야. 아하.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정확한 건 첫 글과 마지막 글인데 첫 글에서 있는 것이 없어진 것. 그러니까 마지막에 없어진 글이 뭐냐면 김성태는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서
만난 적도 만날 생각도 없어서 접근을 기피했다라고 한 기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6번 동안 이거를 아마 조폭 뺐다가 그다음 평판 뺐다가 그다음에 접근 뺐다가 깊이 뺐다가 뭐 이러면서 아유 전체 다 드러내자 이럴 거면 이러고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쫄보다. 역시 쫄보잖아요. 혹시 이거 비서가 써줬다가 결제를 못 받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니 두 번째 안 사실은 네. 직접 쓰는구나. 진짜 진짜 직접 하는구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참모들은 최소한 이렇게 할 겁니다. 정무적 전략적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지. 그래갖고 뭐 쓰고 고치고 쓰고 했다가 마지막에 딱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결제받고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대여섯 번씩 고쳤으면은 그 사표 받지. 가죠. 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고 계속 3번쯤 되면은 집어던지고 4번쯤 되면은 방문. 3번까지 이재명이 참아줄 거예요. 그 심성에 안 참아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렇다면 이재명이 직접 쓰는구나 글을. 그리고 아무도 못 말리는구나. 말릴 수 못하는구나. 6번이나. 근데 6번이나 고친다는 건 지금 불안하구나. 불안한 거지. 엄청 불안하구나. 세 번째 뭐가 뭘 그렇게 겁을 내고 불안해할까요? 김성태라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김성태가 지금 자기는 김성태가 그렇게까지 막 또 그 나서서 왜냐하면 조폭이니까 자기가 한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 조폭은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두려워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해도 예를 들어 노상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되려주고 말로 받았잖아요. 딱 나와서 내가 지금 쪼개기 후원이 얼만데야 이재명 내가 지금 1억 5천만 원을 말이야 우리 애들 다 동원해서 다 쪼개서 너한테 줬어. 야 돈 갖다 바쳐. 그 다음에 뭐해 지금 대납도 해줘.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거짓말 해준 게 얼마야? 법정 증언을 다 했잖아요. 근데 김성태도요 남긴 게 있을 거예요. 남긴 많을 거 아니에요. 많겠지. 예. 자기 카드가 있어야 검찰에서 살아나. 어쨌든 자기 형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예. 이재명이가 김성태를 그동안 모른다고 했는데 조폭이니 평판이 안 좋으니 만나자고 그랬지만 내가 기피했니 이렇게 떠들어서 댓글을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김성태 알고 있다는 걸 그대로 티냈기 때문에 급하게 내린 거 아니냐. 저 어느 분이신지 굉장히 저보다 날카롭게 셜록 홈즈처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의 이 아이디는 파라리 운빨입니다. 파라리 운빨. 예. 근데 네. 저는 지금 이재명이가 진짜 쫄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이게 감옥이 어른거리면은 이제 자꾸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뭘 쫄았을까?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목욕탕에서 김성태를 만나는 거야. 아니면 운동하다가. 아니면 운동하다가. 예. 그거 얼마나 그냥 시급하겠어요. 그렇죠. 응? 그 이재명이 발차기 한번 봤잖아요. 대선 때. 예. 윤석열 대통령 이거 파이팅하는 거 흉내내서 발차기인가 한번 했잖아요. 네네. 그 발차기 갖고 김성태한테 이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겁먹을 만하지. 그렇죠. 더군다나 지난번에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착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지난번에 또 그 왜 김성태가 얼마나 지금 독이 올라 있냐면 이것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요신문 특종. 그러니까 김성태가 자꾸 이감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성남 출신 조폭 그 밑에 완전히 그냥 서열 밑에 있는 애가 와서 계속 시비를 걸더라. 그래서 이게 못 견디겠다. 이감해달라. 이게 저는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김성태 얼마나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조폭 양아치 세계에도 금도라는 게 있거든. 그렇죠. 상대 두목은 두목급으로 예우를 해주는 거거든. 그렇지. 보낼 땐 보내더라도. 예. 근데 이제 제일 그 진짜 양아치스러운 게 제일 밑에 잽이도 안 되는 거 보내갖고 시비 걸게 하는 거야. 네. 그 뭐 싸우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딱 지금 그런 시기거든. 그렇죠. 쌍방울 회장 전에 이미 그 전주 월드컵파로 기억합니다. 월드컵 나이트 클럽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싸우다가 월드컵 나이트 클럽을 이제 인수한 그 조폭이 월드컵파거든요. 네. 그 월드컵파가 어쨌든 호남에 이번에 뭐 저 박사님하고 지난번에 저 말씀 드렸잖아요. 호남을 베이스로 한 중견 중소 건설사들이 대거 그래요. 막 예. 그 전국구로 된 네, 경우처럼 네. 사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많은 조폭들이 서울로 다 올라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그 중에 일가를 이룬 한 축이 바로 월드컵파의 이 저기거든요. 김성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전국구의 어떤 위대한 추앙을 받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서울에서 아유 김성태 그러면 알 수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저 이재명이가 쫄만하네 상황이. 아이고 지난번에도요. 네. 딱 기억하는 게 짧게 저입니다. 그 왜 변호사 시절에 예. 그 저 검찰 사칭했다가 그 수사를 받으니까 도망쳤잖아요. 변호사가. 그래갖고 며칠 있다가 나타났잖아요. 그만큼 쫄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자,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문재인이 얘기만 짧게 좀 하시죠. 그 느닷없이 뭐 이 방류 반대 막 들고 나왔는데 그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일본이 방류 결정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밑에서 외교장관 하던 자들과 뭐 TF가 전부 다 기준만 지키면 방류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문재인이 이거 또 쫄보라서 네. 아예 나오지도 않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네네. 딱 그 지 똘마니들 내세우더니 갑자기 지가 왜 방류 반대를 하고 나서? 아 그것도 예. 사실 좀 웃깁니다. 네. 왜냐하면 이자가 그 갑자기 바둑 자기가 무슨 바둑을 한다고 신진서라고 되게 유명한 예. 바둑 기사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도 이번에 응시배 우승했어요. 응시배 우승했어.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방류한 날이에요. 응시배 뭐 우승 축하합니다. 신진서 네. 하고 저 톡에 올렸는데 어허. 완전히 개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너 지금 너 제정신이냐? 지금 방류했다고 우리가 지금 다 이제 우리 재민이 마을의 이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비를 맞고 있는데 너는 지금 바둑 얘기를 해? 연명이는 거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야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 하고 방류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그럼 문재인이가 개딸들한테 쫄은 거구나.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 이재명이는 김성태 조폭한테 쫄고 문재인이는 저 이재명 똘마니들 그 개딸들한테 쫄고 아니 이게 쫄아. 그러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한 게 있기 때문에. 어허. 저는 이게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걸 생각하면 뭐 사실 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개딸들이 원하는 얘기를 이 문재인이가 하고 있다. 네, 방류 반대. 방류는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감자 심다가 욕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그때도요, 막 뭐 이재명이 막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해갖고 막 거리에서 시위 벌이고 있는데 감자를 이렇게 그것도 감자를 캐는 거를 감자인지 모를까봐 이렇게 팻말로 감자라고 쓰고 이 감자를 캤습니다. 그때도 야 제정신이냐 지금 감자 캘 때냐 뭐 이렇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도 정율성과 관련돼서 다시 이제 찾으면서 네.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저는 광주와 광주 시민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광주를 지금 제자리로 놓자. 광주를 민주인권평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면 정말 민주인권평화에 걸맞게 정율성을 퇴출하자. 지금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지워야만 그야말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예, 광주가 이제 대답해야 된다. 네. 우리 이정우 실장과의 대담 이슈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